다음은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활약을 선보인 레이블을 위한 시간입니다. 올해 레이블 국힙 전성기 시절 굵직한 역사를 남긴 힙합 레이블들. 그 중에 최전방 3개를 뽑는다면 1, 2네요. 저스트뮤직, AUMG. 어느덧 2026년에 접어들며 수장들은 메인 레이블을 떠나거나 해체하며 3대 레이블의 힘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스트뮤직의 멤버와 AUMG의 멤버를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님을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레이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산하 레이블. 2026년에도 국힙의 전방에 있는 이 산하 레이블들의 최근 행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앰비션 뮤직입니다. (24년) (25년) 각각 창모와 애쉬아일랜드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당시 앰비션 뮤직에서 중심을 담당하던 래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탈의 영향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릴러말즈와 제네드 질러와 같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는 래퍼들에 반해 그래프 자체가 뚝 끊긴 래퍼들 또한 있었습니다. 특히 해시스와는 앰비션 뮤직은 꼭 하는 컴필레이션 앨범도 아예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더 콰이엇의 레이블 가치관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회사라는 것은 어차피 그냥 아티스트가 하는 일을 돕는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이상의 기능을 해왔죠. 앰비션 뮤직에서도 음반 제작사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으나 2026년 앰비션이 대대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앰비션 10 프로젝트. 2026년 앰비션 뮤직의 10주년을 맞아 1월부터 매달 10일 10월까지 싱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성과 제너드 질라의 쇼미 12에 참가하며 준수한 성적을 냈는데요. 그리고 올해 전반기 2명의 래퍼를 데려오게 됩니다. 밀리맥스와 트레이드엘. 밀리맥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쇼미 12에서 자연재해를 만나 탈락하게 되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원히트 원더로 남겨질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밀리맥스는 또 08년생으로 고3이에요. 네, 고3. 개인적으로 사실 이 중 가장 주목하고 싶은 래퍼는 트레이드엘입니다. 정규 1집부터 서서히 폼이 올라가더니 현재는 폼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 앰비션에서의 합작 싱글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사실 행보만큼 바이럴이 되고 있진 않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앰비션 뮤직을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어 뮤직입니다. 하이어 뮤직도 탈퇴한 래퍼들이 많은데요. CK로 시작해서 김하운, 그루비룸, 트레이드엘까지 공식적으로 탈퇴 소식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식 사이트에서 사라진 박현진과 덤뮤 또한 하이어에서 나온 듯 합니다. 릴보이는 멤버들과 함께하는 움직임을 고려해 입단했다 했지만 갑자기 진짜 줄줄이 소세지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릴보이를 중심으로 산하 레이블 중 유일한 컴필레이션 앨범이 드랍됩니다. 퍼플 테이프. 사실 앨범의 전반적인 평가는 낮지 않으나 발매와 동시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함께한 하이어 사단들은 빅변 내의 풍파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함께 진행하는 콘텐츠에도 빅나티의 디스전으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시에 릴보이의 스윙스 디스곡과 자신으로 인해 피해본 주변 지인들에 대한 반성이 담긴 곡을 발매한 빅나티. 가사를 좀 더 보시면 디스전에서의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과 자신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음을 예고한 곡인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도 핫한 디스전으로 개인적으로는 영향력으로 봤을 때 저스티스 BMC의 디스전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스전으로 인해 현재 하이어 사단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현재 유일하게 컴필레이션 앨범과 활동으로 봤을 때 하이어 사단 자체의 움직임을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야 할 점은 빅나티는 디스전이라는 게임을 열었으면 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치러야 하는 점이겠죠. 알아서 뱉은 말에 돌아오는 거 받아들일 각오하고 하는 게 디스고 어떤 결과가 오든 그거 각오하고 이미 낼 때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는 이와 연관된 레이블이 있죠. 마지막은 인디고 뮤직입니다.
키드밀리가 인디고로 나가며 사실 모르실 수도 있는 론 또한 같이 해지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렇게 인디고는 4인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양홍원과 노엘은 스스로 꾸준히 체급이 커지고 있던 중 마지막 인디고 퍼즐이 홈을 맞추기 시작했죠. 김감전의 인베이전. 앨범의 사운드에 대한 호평과 재치 있는 라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래퍼의 체급을 올리는 가장 이상적인 행보가 됐습니다. 그 전에 김감전의 쇼미12 지원 동시에 그의 수감 소식이 알려지며 그는 자신의 이막이 시작됨을 예고한 것처럼 지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 단계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인 건 김감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엘과 양홍원, 사람으로서 바뀐 모습이 느껴졌는데요.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양홍원은 24년 말 그의 딸 루아가 태어난 소식이 알려진 후 25년, 노엘은 아픈 가정사 이후 보인 그들의 인터뷰나 무대에서의 모습, 이전과는 성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양홍원은 개별 레이블까지 설립하며 확실히 그의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디고 사단은 더 이상 사고만 일으키는 악동의 이미지로부터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6년이 흐르던 중 인디고를 다시 끌어올린 건 내부와 동시에 외부에서 발생합니다. 빅나티가 스윙스 회사 사정의 언급으로 기디보이 스토리와 함께 스윙스 사단 래퍼들에게 시선이 주목됐습니다. 사실 실제로 스윙스 회사는 재정난을 겪고 있던 상황, 이때 발벗고 나선 건 스윙스 사단이었습니다. 현재와 과거에 스윙스 사단에 머물렀던 래퍼들, 위더플러그에 있던 세오와 오르네림, 인디고에서도 노에일이 입장을 밝히며 스윙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양홍원도 댓글에서의 입장과 디스전 자체를 참가해버린 김감전, 이를 통틀어 인디고에 대한 결속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며 인디고의 부활이라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패밀리 정신이 더 짙었던 이전 국힙 전성기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이어지는 히플페에서 그 낭만의 고점을 찍습니다. 재계약을 마친 노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년 재계약했습니다. 3대 레이블의 힘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현재 가장 씬에서 핫한 KC처럼 국힙은 빠르게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C의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물, 앨범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들이 국힙 씬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롱폼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유튜브 자체가 쇼미12와 야차의 세계의 레카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롱폼을 만들어도 될까?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질의 채널이 되고 싶으면 더 좋은 질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파 제작해봤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지는 않아서 조그맣게 남겨보고요.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밉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시선을 바꿔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